안녕하세요. 히라가나입니다. 우선 히라가나라는 단어의 뜻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가나라고 하는 글자는요, 거짓, 가짜를 일본에서 이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거짓, 가짜라는 뜻도 있지만 임시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 명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름 명자로 잘 알고 있지만 옛날 용법이긴 한데 문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라고 한다면은 거짓 문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임시적인 문자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바로 한자에 대비해서, 한자는 이제 발음도 있고 뜻도 같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모양과 발음과 뜻이 같이 있는 아주 진정한 문자다 라고 말을 해서 한자를 이제 진정한 글자라고 했고, 가나는 소리만 있으니까, 가난 모양과 소리가 있고 그 자체로는 뜻이 없습니다. 소리 글자이기 때문에 임시로 쓰는 글자다라고 불렀던 것이죠. 그리고 평이라는 것은 우리가 평이하다 혹은 평범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이하게 쓰는 가나다라고 해서 히라가나라고 하는데요. 이 가나라고 하는 문자는 사실 두 종류가 있습니다. 바로 가타카나가 있고요, 히라가나가 있는데, 이거는 영어의 대소문자처럼 모양만 다르고 소리는 똑같습니다. 일단 히라가나를 먼저 배우고 다음에 가타카나를 배우도록 할 텐데요. 우선 두 개의 가나는 모두 한자의 모양을 변화시킴으로써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히라가나는 그러면 어떻게 한자를 변형시켰냐? 한자의 초서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배우는 한자는 해서체입니다. 해서체인데 초서체는 어떤 거냐면 흘림체, 필기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이 흘림체를 더 단순화시켜서 일본에서 그 소리만 취해가지고 가나라는 문자를 만들었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요, 이렇게 우리가 오늘 배울 히라가나를 다 나열해 두었는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거를 가로로 가는 거를 행이라고 해요. 세로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거를 단이라고 그럽니다. 5개의 행과 10개의 단이 있으니까 합치면은 50개가 나오겠죠. 50개의 발음이 있다. 그걸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냈다 해서 50음도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이 보시면은 여기 빠져있는 칸이 3개가 있고, 여기 색칠된 거 2개 보이시죠? 이렇게 차있긴 하지만 현재에는 사용하지 않는 글자가 2개가 있어서 5개를 뺍니다. 그럼 45가 되죠. 근데 여기 보면은 50음도에 들어가 있지 않은 글자가 있어요. 우리가 이걸 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글자를 하나 더하면 총 하나를 더하면 46개의 히라가나를 배워야 합니다. 이 강의에서는 한자의 초서체로부터 가나가 어떻게 형성되어 왔는가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한자 자체를 아예 모른다 하시면은 이 영상보다는 다른 쉬운 영상에서 더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고요. 이 강의는 이제 중고등학교의 한자나 한문을 배우면서 혹은 국어 시간에 한자어를 배우면서 중국어를 배우면서 한자에 대한 지식이 좀 있고, 그러고 일본어의 히라가나를 배우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영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아행인데요. 가로로 가는 게 행이라고 했었죠. 아, 이, 으, 에, 오 라고 읽고요. 이거는 간단히 말해서 모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자가 있고, 이건 해서체죠. 그리고 초서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히라가나가 나오는데요. 초서체는 흘림체라고 그랬죠. 그 흘림체를 더 간단화시킨 것이 히라가나가 되는 것이죠. 이때 한자는 뜻이 있는데 히라가나는 뜻이 아니라 소리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편안할 안자를 보면 여기 집면자, 흔히 간머리라고 부르는 집면자가 있고 아래 여잔 여자가 이렇게 있죠. 이걸 초서체로 쓸 때는 집면자 부분이 그냥 이렇게 바뀌고 이 꼭지랑 여잔 여자의 첫 번째 부분이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쑥 내려오고
이 여자녀자의 이 니은자 모양처럼 이게 꺾이는 부분 있죠. 이게 곡선으로 바꿉니다. 곡선으로 바꿔서 이렇게 내려와서 이 부분이 연결이 됩니다. 연결이 되고 이렇게 돌아가면은 연결이 돼서 돌아가면은 이렇게 회전하는 모양이 나오겠죠. 그래서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히라가나의 아가 나옵니다. 그냥 한국어의 아처럼 읽으시면 됩니다. 한번 써볼까요? 아,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가 있는데요. 써이자가 이렇게 쓰는데 초서체로 쓸 때는 이렇게 간단하게 써버리죠. 더 그걸 단순화시키면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말에 이처럼 읽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으가 있는데요. 우주 할 때 우리가 흔히 쓰죠. 자, 간머리가 진면자가 있고 어조사 우 이렇게 있는데요. 간머리가 이렇게 단순화되고 어조사 우도 이렇게 되면은 이게 이런 모양이 됐잖아요. 이걸 그냥 한 번에 그냥 써버리면은 이런 모양 나오겠죠. 발음할 때는 우 해도 되고 으 해도 되는데 이게 사실 한국말에 정확히 이 발음은 없거든요. 일본어도 방언이 많기 때문에 지역마다 다른데 우으 하다 보면은 입이 중간 정도 크기가 될 때가 있죠. 이게 물론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약간 왜곡된 설명입니다만 하는 식으로 우 하다 보면 가운데쯤에서 약간 입이 오므려졌지만 우는 아니고 으도 아닌 정도가 되죠. 그렇게 발음하시는 게 일본어의 으 발음에 조금 더 가깝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에가 있는데요. 옷의 자에서 나왔습니다. 옷의 자는 원래 이렇게 쓰는데 초서체에서는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요거 점 있고 요렇게 연결되면은 딱 이 모양 나오겠죠. 한국어의 에처럼 읽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오가 있는데요. 어조사 어자가 우리가 모방자를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사실 이렇게 쓰는 글자도 있거든요. 왜냐? 모방자 이 점을 밑에 연결시킬 수가 있어요. 연결시켜서 이렇게 쓰는 글씨체가 있거든요. 이렇게 쓰는 글씨체를 좀 직선으로 펴니다. 그러면은 이 글자 나오죠. 그래서 이 글자로 쓰는 경우도 있어요. 초서체는 이 모양에서 이게 변형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했는데 밑에 이 부분 있죠. 이거 연결시키면은 이렇게 해서 올라가고 이거로 다 연결시키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연결시켜요. 이렇게 하면은 오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말에 오 비슷하게 읽으시면 됩니다. 오. 자, 그러면은 아행이 끝났고 그 다음으로 카행을 하면 됩니다. 이거는 가, 기, 그, 개, 고라고 하는데 이때부터는 자음 더하기 모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가가 있는데 더할 가 이렇게 힘력자가 있고 입구자가 있는데 초서체는 보시면은 요렇게 돼 있죠. 이 힘력자의 점을 약간 2개 정도 찍거나 아니면 그냥 줄여서 하나만 찍기도 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바로 입구자가 점으로 바뀌어 버렸죠. 히라가나의 카가 되겠습니다. 이거를 뭐
카로 읽어야 된다, 뭐 까로 읽어야 된다, 아니면 뭐 표준 표기에는 가가 된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많은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지만 한국어에 똑같은 발음이 없기 때문에 카로 읽든지 까로 읽든지 그리고 이게 문장 첫 번째 시작할 때는 가로 읽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대신에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이게 영어의 GA처럼 가라고 읽으면 안 돼요. 가, 까, 가 하는 거는 다 맑은 소리인데 가라고 하면 목이 울리는 소리예요. 이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가, 까, 가 뭐로 읽든지 상관없는데 가로만 안 읽으면 됩니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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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기인데요. 몇 기자에서 왔고요. 이게 원래 해서체는 이런 모양으로 쓰는데요. 이게 초서체 보시면은 약간 눈치 빠르신 분들 이거 모양 감이 좀 잡히시죠? 벌써 눈치채셨죠? 요렇게 이렇게 돼서 내려가는 건데 색깔을 좀 바꿔서 해볼까요? 이 부분 연결되죠. 또 이 부분 연결되고 이거 원래 직선이었고 요거 하면은 하나, 둘, 셋 이거 나오죠. 그래서 이거를 요렇게 이게 쓰는데 이 아랫부분을 이렇게 떼서 쓰기도 합니다. 이어서 쓰기도 하고 떼서 쓰기도 합니다. 자, 우리나라 말의 기처럼 읽으면 됩니다. 뭐 키, 끼 뭐 상관없어요. 기, 기, 기. 자, 그 다음에 그인데 오렐 구자에서 왔어요. 하나, 둘, 셋 이건데 이거 빨리 쓰면은 이렇게 돼서 초서체는 이렇게 쓰거든요. 이거 윗부분에 생략해버리면은 그 모양 나오겠죠. 한국어의 그처럼 읽으면 되는데 아까 기억하시죠? 얘가 라기보다도 처럼 약간 평평한 느낌이 있었잖아요. 얘도 그렇게 발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개인데요. 셀개자에서 왔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말씀원 옆에다가 열 십자를 쓰면 되는데 말씀원이 이제 초서체에서는 여기 점을 찍고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점 없이 그냥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써버리거든요. 이게 바로 이 부분인 거죠. 말씀 원자가 이렇게 바뀌고 열 십자는 약간 삐뚤어진 채로 그대로 있고 개 발음 비슷하죠? 요렇게 개 그 다음에 고인데요. 몸기자를 일본에서는 고라고 읽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스스로 자자에 몸기자 쓰면 나 셀프 할 때 그 자기가 있잖아요. 일본말로는 이거를 스스로 자자를 지라고 했거든요. 자기를 지코라고 해요, 일본말로.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한글 리을처럼 이렇게 써져 있는데 초서체에서는 머리랑 몸이 분리가 됩니다. 머리랑 몸이 분리가 된 게 히라가나로 가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고처럼 읽으면 되고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건 약간 삐쳐나오게 쓰셔도 되고요. 사행. 우리나라에선 시옷 발음이 많이 나겠죠. 사, 시, 스, 세, 소, 사입니다. 왼 좌자에서 왔고요. 왼 좌자가 이렇게 쓰는데 밑에 장인 공자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초서체에서는 이렇게 가고 장인 공자는 밑에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이 윗부분이 이렇게 가고 장인 공자는 이렇게 남아있는데 이게 히라가나로 가면은 요거 이렇게 돼가지고 하나 둘 이렇게 있는데 아까 기 기억나세요? 이거 근데 이거 이렇게 떼서 쓰기로 했죠. 이 사로 똑같아요.
사도 이렇게 해서 떼서 써도 됩니다. 사, 시. 이거는 갈지자에서 왔는데요. 갈지자가 한자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쓰는데 초서체는 이 꼬부라진 부분을 그냥 펴버려요. 이렇게 펴버리는데 이게 슉 쓰면은 이렇게 시 나오겠죠. 한국어의 시처럼 읽으면 됩니다. 시, 스. 마리촌에서 나왔고요. 마리촌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일본어로 마리촌자를 쓴이라고 읽어요. 쓴. 우리가 그 격투 카라테 같은 거 할 때 한마디 앞에서 주먹을 딱 멈추는 거를 쓴도메라고 하거든요. 도메가 일본말로 멈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쓴도메 하면 한마디 앞에서 멈춘다. 이게 카라테 같은 거에서 쓰는 기술인데 그래서 스가 여기서 나옵니다. 마리촌자가 초서체로 요렇게 해서 이 점이 한번 이렇게 꼬부라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번 이렇게 꼬부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어의 스처럼 읽으시면 됩니다. 스. 그 다음 세인데 세상 세자 요렇게 쓰잖아요. 초서체에서도 비슷하게 이렇게 쓰는데 이게 하나가 생략이 되면은 하나, 둘, 셋. 이 세로선 하나 생략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세라고 읽고 하나, 둘, 셋, 세라고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소인데 일직증자. 우리가 일직증자를 보통 이렇게 8팔자로 쓰죠. 근데 이 8팔자가 점 2개 이렇게 해가지고 V 비슷하게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초서체에서는 이렇게 해서 이게 꼬이고 아래 이 해일자 부분이 그냥 이렇게 생략돼 버리거든요. 이렇게 생략된 거를 더 줄여서 쓰면은 이렇게 되는데 이 V자 부분을 살려서 이렇게 쓰기도 해요. 이렇게 써도 되고 이어서 이렇게 써도 되고 두 개 다 맞습니다. 타행 타치스대도이고요. 자, 타입니다. 클 태자 하나, 둘, 셋, 넷, 큰 대자 이렇게 있죠. 근데 여기까지 똑같은데 이 부분이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점 찍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획 있죠. 이 획. 이게 올라가고 점이 밑에 가면은 타가 나오거든요. 우리말에 타처럼 읽으시면 되고 이것도 뭐 따로 읽든지 뭐 상관없는데 느아 이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자, 타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지인데 알지자에서 왔어요. 알지자가 원래 화살시자에 입구자가 붙어 있거든요. 근데 이 초서체로 오면 어떻게 됩니까? 화살시가 이렇게 그냥 끝나버리죠. 입구가 그냥 이렇게 써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쓰는데 히라가나에서 하나, 둘 이렇게 쓰면은 치가 됩니다. 우리나라 말에 치처럼 읽으시면 되고 치 이렇게 읽는데 아까 배운 이거 사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건 사, 이거는 치이죠. 자, 그 다음으로 츠가 있는데 이거 발음이 조금 어렵긴 해요. 츠. 자, 네 천자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고을주자에서 기원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네, 두 가지 설이 다 있기 때문에 일단 하나 내천자를 선택했고요. 내천자가 원래 이렇게 되는데 초서체로 쓸 때는 이게 연결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연결이 되다 보니까 요렇게 히라가나에서 한 줄이 되어버리는 거죠. 요렇게. 그래서 이게 발음이 조금 문제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거에 츠 비슷하게 들릴 수도 있고 쓰 비슷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발음이 나는 위치는 쓰인데 발음을 내는 방법은 츠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이 글자를 치라고 읽거든요. 근데 일본의 이거 히라가나 이 글자는 스라는 거예요. 스. 발음이 좀 느껴지시나요? 스, 치, 스. 그래서 스라든가 트 위치에서 츠의 방법으로 발음을 낸다. 그러니까 혀 끝을 마찰, 그러니까 하고 비벼지는 느낌이 있게 발음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쉽지는 않은데 일단은 영어의 스포츠 할 때 ts 발음을 한번 시도해 보시면은 도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츠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으로 태인데 하늘천자. 하늘천을 천 이렇게 안 읽고 탱이라고 읽거든요. 그래서 하늘천이 이 두 개 쓰는 부분이 이렇게 되고 이 아래 이거 있죠. 이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치면은 요렇게 해서 대가 되는 거죠. 대처럼 읽으시면 되고요. 대 그 다음으로 도입니다. 이게 그칠 지자인데요. 일본말로 멈추다가 도마루라고 해요. 도마루. 그래서 멈추다 해서 토 이거 나오는 거죠. 그칠 지자가 이렇게 쓰는데 초서체에서는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이게 니은 모양으로 합쳐져 버리죠. 이렇게 쓰는데 이게 연결되면은 요렇게 되겠죠. 도처럼 읽으면 됩니다. 도. 자, 그 다음 나행. 니, 느, 네, 노. 우리나라의 니은 발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나입니다. 어찌 내자가 있죠. 이렇게 쓰는 글자인데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게 네라고 발음하기로 하는데 나라고 발음하기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윗부분이 이렇게 되고 아래가 이렇게 되면은 이거까지는 똑같죠. 여기 이 부분 똑같죠. 근데 이게 올라갔습니다. 올라간 부분이 여기 있고 이 아래 이 부분이 연결되면은 이렇게 꼬이는 모양 나오겠죠. 여기는 이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손으로 쓸 때는 이렇게 떼서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나처럼 읽는데 콧소리를 조금 강하게 내세요. 그냥 가볍게 나 하기보다는 좀 무겁게 나 이렇게 읽어주시는 게 좋아요. 일본어의 나니누 네노는 코를 좀 많이 쓰는 소리입니다. 나 그 다음 니입니다. 어질 인자죠. 이 사람인 변에다가 두 이자를 쓰는데 이 사람인 변이 이렇게 간단해지기로 하는데 이걸 연결시키면은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초서체에서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히라가나도 똑같아요. 요렇게 우리나라 말의 니처럼 읽으면 되는데 코를 좀 강하게 니라고 읽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누인데 노의 노자, 여자 여자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또 우자가 있습니다. 근데 여자 여자가 보면요 이렇게 니은자처럼 된 부분이 초서체로 쓸 때는 이렇게 곡선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려간 획에서 여기가 연결이 돼서 올라가면은 이렇게
꺾이는 모양이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 꺾이고 또 우자가 이렇게 돼 있죠. 근데 또 우자 여기가 연결되면은 이렇게 연결되겠죠. 그래서 히라가나에서 하나, 둘, 이렇게 꺾입니다. 그래서 누처럼 읽으면 되는데 콧소리를 좀 강하게 내세요. 누, 누, 누. 자, 그 다음 네인데요. 이거가 되게 어려운 글자죠. 사실 이 한자를 아시는 분은 얼마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당니에라고 하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별로 쓸 일이 없는데 최근에 무슨 만화 캐릭터 이름에 이게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이 되게 복잡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게 약자로 쓸 때, 약자, 줄여서 쓰는 글자로 쓸 때 요런 모양으로 줄어듭니다. 이게 초서체에서도 똑같아요. 이렇게 되는데요. 이 부분이 이렇게 쭉 연결돼서 쓴다고 생각하면은 한번 다시 써볼까요? 이렇게 연결돼서 쓴다고 생각하면은 요렇게 되겠죠. 이거는 한국말의 네처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네, 그 다음에 노입니다. 이게 이의 네자죠. 근데 이 네를 일본말로는 노라고 읽어요. 이 쓰는 순서가 중요한데 이 글자가 이렇게 쓰는 거 아니고요. 요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빨리 쓰면은 이 부분하고 연결될 수도 있겠죠. 하나, 둘 하다 보면 이게 연결될 수도 있겠죠. 초서체에서 이게 요렇게 올라가면서 연결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거 오른쪽 부분이 펴집니다. 그러면은 요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보면은 이 부분이 이 부분이고 이 부분이 이 부분인 거죠. 그러면은 요거는 뭐예요?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연결되는 부분.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no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거는 일본어를 모르는 분들도 좀 많이 들어봤을 수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뭐의, 뭐뭐한 이런 식으로 수식에서 쓰는 말이 일본어의 no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자주 쓰는 단어이기 때문에 일본어를 잘 안 배워보셨더라도 들어봤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삥 둘러서 쓰면 돼요. no, 그 다음 하행입니다. H 소리겠죠. 하, 히, 흐, 해, 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서양인들 입장에서는 F 발음에 더 가깝게 들리기 때문에 일본어를 이제 로마자로, 그러니까 알파벳으로 쓸 때는 FU라고 쓰기도 하는데요. 굳이 푸 이런 식으로 F 발음을 낼 필요가 없고 그냥 후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하인데요. 일본어는 원래 H 소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일본어의 H 소리는 P 소리에서 파생되었습니다. 그래서 하행의 한자들은 전부 다 한국어로 읽었을 때 피읍 아니면 비읍 소리가 나게 돼 있어요. 자, 물결 파자죠. 파도할 때 이렇게 삼수변에다가 가죽 피자죠. 이게 이 삼수변이 초서체로 갈 때 그냥 축 하고 선한기로 대체됩니다. 쑥 하고 선한기 긋고 가죽 피자가 이렇게 초서체로 간략화 되면은 이 부분이 꼬이는 거죠. 이 부분이. 그러면은 요렇게 모양이 나오겠죠. 한국어의 하처럼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하, 그 다음에 히 되는데 나란할 비자가 이렇게 쓰거든요. 근데 이게 비인데 일본어의 H 소리는 다 P 그런 발음에서 나왔다고 했으니까 일본어에선 B가 아니라 히가 되는 거겠죠. 이게 초서체로 가면은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이 요렇게 되고 이거 점 하나가 요렇게 되고 이 부분
이 부분이 요렇게 간략해야 돼요. 그러니까 마치 요런 모양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히라가나에 요렇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 말에 히처럼 읽으면 됩니다. 히, 그 다음에 흐인데요. 아니 불자 있죠. 우리가 보통 불 이렇게 읽는데 뒤에 디귿이나 지읒 같은 거 올 때, 예를 들어서 아니 불자 발족자, 근데 이때는 발이란 뜻이 아니고 충분하다, 족하다 할 때 그 족자죠. 이걸 우리가 불족 이렇게 안 읽고 부족 이렇게 읽죠. 그래서 부라는 발음이 나오는 것처럼 일본에서는 이거를 아니 불자를 후라고 읽어요. 후. 그래서 아니 불자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쓰는데 초서체에서는 이게 되게 간단해집니다. 첫 번째 이게 점으로 바뀌고 이 세로선 있죠. 세로선. 이게 굽습니다. 약간. 이렇게 약간 굽고 왼쪽, 오른쪽 이게 그냥 점 이렇게 되거든요. 점.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는데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는데 빨리 쓰면은 이런 식으로 연결될 수도 있겠죠. 여기서 이게 연결이 돼 있는데 손으로 쓸 때는 이제 이렇게 떼서 쓰셔도 됩니다. 이 우리나라 말의 후처럼 하면 되는데 입술 사이를 조금 좁혀주세요. 후 하는 소리가 나게 후. 후. 그 다음은 해입니다. 이게 부서 부자 이렇게 좀 복잡한 글자인데 이게 우리가 일본말로 방을 해야 라고 하거든요. 그때 해 할 때 이 글자를 써요. 해야 할 때 해자인데 이게 초서체로 가면은 요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 왼쪽 부분을 생략합니다. 오른쪽 부분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를 더 간단하게 만들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이렇게 하면 쓰면 되는데 해처럼 읽으면 되고요. 모양도 간단하죠. 해라고 읽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호인데요. 지킬 보. 이게 보로 돼 있지만 일본어의 H 소리는 P 같은 거에서 나왔으니까 호가 되는 거고 이게 사람인 변에다가 입구, 나무, 목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사람인 변이 이렇게 가기도 하고 그냥 일자로 가기도 한다 했죠. 그 입구자가 이렇게 바뀌어버리고 나무목 첫 부분이 이렇게 가고 이렇게 세로선 이렇게 있고 왼쪽 점 오른쪽 점인데 그냥 꼬아버리는 거죠. 이게 요런 모양으로 된 거는 이게 꼬이는 모양으로 바뀐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세로선 있고 입구자 나무목 첫 번째 부분 세로 점점이 이렇게 꼬인다고 했죠. 꼬이면은 하나, 둘, 셋, 넷 해서 호가 되는 거죠. 우리나라 말의 호처럼 읽으면 되고 호 마행입니다. 마, 미, 무, 메, 모 우리나라 말의 미음 발음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콧소리를 역시 좀 강하게 내주시면 좋아요. 자, 마인데 끝 말자에서 왔습니다. 끝 말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쓰죠. 근데 이렇게 된 게 이렇게 꼬인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쓰고 이렇게 점점 이렇게 해서 이 점점 이걸 빨리 쓰면 이렇게 꼬이겠죠. 그래서 하나, 둘, 셋 해서 꼬이면은 마인데 콧소리를 좀 강하게 내세요. 마. 그 다음 미입니다. 아름다울 미자 이렇게 하고 밑에 큰 대자 이렇게 쓰는 거죠. 이 초서체가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되는 건데
이 보면은 여기 이 획 있죠. 이 획 이렇게 내려가다가 여기에 연결됩니다. 연결돼서 이게 아래로 내려가요. 이게 아래로. 그리고 여기 이거 하나 남았잖아요. 그럼 여기 이게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요렇게 하는 모양이 나오는 거죠. 이거 윗부분이 복잡하잖아요. 그냥 과감하게 생략해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 아름다운 밑자 윗부분을 이거 하나로 다 처리해버리고 여기 꼬이는 부분 이렇게 꼬이고 요거 요획 이렇게 내리면은 미 나오죠. 발음은 미처럼 하면 되는데 콧소리를 좀 강하게 내면 좋습니다. 미, 미, 미. 자, 그 다음에 무인데요. 구셀 무자, 우리가 무력할 때 쓰는 단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쓰는데 이게 초서체에서는 이거 이 첫 획이 이렇게 가고 이 세로를 먼저 씁니다. 세로 먼저 내려오고 요 세로가 오는데 이 획 써야 되잖아요. 이 획. 그래서 이게 한번 꼬입니다. 그러고 진짜 이 부분이 이걸 먼저 쓴다고 했죠. 니은 모양. 이 니은 모양 되고 이 점 하나. 그래서 하나, 둘 꼬이고 이렇게 해서 점 하나. 그래서 무처럼 읽으면 되고요. 하나, 둘, 셋. 무, 무, 무. 자, 그 다음으로 매인데요. 이 여자 여자가 일본에서 매라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무스메라는 단어가 있죠. 무스메 하는 단어. 이게 뭐 딸 이런 뜻인데 이때 매자가 그거죠. 그래서 일본말로 이게 여자라는 단어를 매라고 발음한 경우가 있는데 여자 여자가 매로 읽는 건 알겠어요. 그럼 이게 왜 이렇게 바뀌냐? 아까 좀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 니은 부분이 곡선되고 여기 요거랑 여기 연결되죠. 연결되고 이렇게 꺾이고 해서 하면은 하나 둘 해서 매처럼 읽으면 됩니다. 매 근데 이거 한 번 더 꼬우면은 노의 노자에서 나온 거 이거 누 되죠. 누 하고 헷갈리면 안 되겠습니다. 모입니다. 털 모자에서 왔는데요. 털 모자는 초서체에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점 찍고 이렇게 해서 요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모자도 요렇게 쓰셔야 돼요. 이 부분은 떼서 쓰셔도 됩니다. 모 그 다음에 야행인데 Y 소리가 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보면은 야, 유, 요가 있는데 이게 빠진 칸이 있죠. 원래 이게 뭐였죠? 아, 이, 우, 에, 오 이죠. 근데 이라든가 예라는 발음은 현대 일본어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야, 유, 요만 하시면 돼요. 야, 이거 다 아시는 글자죠? 어조사 야.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는데 초서체에서는 요렇게 하고 요렇게 이렇게 쭉 가는 부분이 그냥 이렇게 심플하게 처리됩니다. 그래서 히라가나도 하나, 둘, 셋. 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냥 떼서 써도 돼요. 우리나라 말에 야처럼 읽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야, 야, 야. 그 다음에 유. 말미암을 유. 우리가 경유하다. 뭔가 거쳐오다, 통해오다 하는 걸 유라고 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쓰는데 초서체에서 이게 순서가 좀 바뀝니다. 하나, 이거 똑같고 둘, 여기까지 했죠. 근데 세로를 먼저 씁니다. 셋, 넷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 둘
떼서 쓰세요.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떼서 쓰는 게 좋습니다. 유라고 읽으면 되고요. 유, 유, 유. 그 다음에 요. 더블 여자에서 났거든요. 더블 여자를 약자로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보면은 이 부분을 그냥 그대로 떼서 썼죠. 여기서 초서체로 똑같이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빨리 쓰면은 연결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연결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히라가나도 하나, 둘 이렇게 씁니다. 요처럼 읽으면 되고요. 요, 라, 리, 루, 레, 로. 우리나라 말의 리을 발음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라, 좋을 량자 이렇게 쓰는 글자죠. 이게 일본말로 라 이렇게 쓰는 거죠. 초서체를 보면요, 이런 식으로 이 윗부분이 되게 간단하게 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이 점을 떼서 쓰세요. 요렇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말의 라처럼 읽으시면 됩니다. 라, 리, 이롤리가 벼화자가 있고 칼도자가 이렇게 있는 모습인데요. 초서체로 쓸 때 벼화자 부분이 이렇게 되고 칼도자가 이렇게 됐는데, 벼화자 부분을 생략하고 칼도자 부분을 이렇게 쓰면은 이게 나오겠죠. 이게 손으로 쓸 때는 여기가 떨어져서 이렇게 쓰기도 해요. 리처럼 읽으시면 됩니다. 리, 이게 요거랑 헷갈리면 안 되죠. 이거는 이죠. 이거는 리, 이거는 이. 자, 루입니다. 머무를 류자에서 왔는데요. 머무를 류자 윗부분이 이렇게 복잡하게 생겼는데 초서체는 이런 식으로 줄어들고, 요렇게 이 부분이 받전자 부분이 이렇게 X자 모양 꼬이죠. 그래서 요렇게 한 게 이 부분 이어서 쓰면 이렇게 되고, 요렇게 한 부분이 이 받전자 이 부분인 거죠. 그래서 루라고 읽으면 됩니다. 루, 레, 얘도 레자인데 이게 이렇게 돼 있어 복잡하잖아요. 엄청 글자가. 이 복잡한 글자를 약자로 쓰면은 요렇게 줄어듭니다. 초서체도 똑같은데요. 이렇게 해서 보일 시자 부분을 간략하게 줄이고 이렇게 해서 얘도 레자가 되는데, 히라가나는 요렇게 해서 레라고 하면 됩니다. 레, 그 다음에 로, 음률이라는 거는 악보에 있는 거죠. 이렇게 입구자가 있고 입구자가 두 개 있는데, 초서체에선 입구자가 요렇게 간단하게 칩니다. 이게 연결되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히라가나 모양이, 우리가 일본말로 목욕탕을 후로라고 하거든요. 바람풍자에다가 음률 여자를 쓰면은 되는데, 이걸 일본 사람들이 후로라고 하거든요. 이때 로자입니다. 로 앞에서 배운 루, 이거는 한번 꼬아야 되는 거죠. 이걸 헷갈리지 마세요. 자, 와행입니다. 와행은 W 소리가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와, 위 한데 우 발음이 현대 일본어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워 있는데요. 이 위, 왜라는 글자도 현대 일본어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총 배울 거는 와, 워 이거밖에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W가 있지만 워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그냥 오라고 해서 아까 배운 아행의 오 이거랑 똑같이 발음하면 된다는 거죠. 그냥 오 이렇게요. 자, 와인데 실질적으로 와행에서 W 소리가 나는 건 얘밖에 없습니다. 이게 화목할 화자죠. 벼화자의 입구자. 이 글자는 일본에서 일본을 상징하는 글자로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과자, 화과자가 일본 과자라는 뜻이죠. 이걸 일본어로 와카시라고 하고, 화식, 옛날 어르신들이 일식을 화식 그렇게 부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와쇼쿠라고 해서 일본의 음식은 화식, 일본의 과자는 화과자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 발음은 일본어로 와로 납니다. 이 화목할 화자의 초서체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입구자가 요렇게 가버리죠. 그래서 이게 빨리 쓰면은 요렇게 되겠죠. 요렇게 요렇게 해서 와처럼 읽으면 되고, 와인데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여기 꼬우면은 네가 되죠. 꼬우지 마세요. 이거는 이렇게 슉 해가지고 와라고 읽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오가 있는데 와행에 있지만 W 발음이 안 나고 그냥 오라고 읽습니다. 아까 이거랑 똑같은 거죠. 자, 멀 원자. 멀 원자가 오른쪽이 되게 복잡하게 있고 이 가다라는 뜻의 착자가 있죠. 갈 착자. 근데 이게 초서체에서는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이 부분이 단순화되고, 그리고 이 획 있죠. 이 획이 여기 붙고 이 쉬엄쉬엄 갈착 부분이 그냥 이렇게 심플하게 처리돼서 이렇게 됐죠. 근데 이게 빨리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연결될 수도 있죠. 그래서 하나, 지금 이 부분이고, 둘 해서 이거랑 이거까지 다 처리된 거죠. 이거 다 처리된 거죠. 그리고 셋 했을 때 이 부분 이거 다 처리된 거죠. 요 부분이 요건데 합쳐지면은 밑에 거랑 합쳐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해서 그냥 오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오. 자, 이제 50음도는 다 했고요.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게 응입니다. 얘는 받침의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다음 장을 보시면 네, 응이라고 돼 있고, 없을 무자가 이게 되게 복잡하게 생겼잖아요. 근데 옛날부터 없을 무자의 약자로 이 글자를 썼어요. 하늘천자가 아닙니다. 하늘천은 요렇게 쓰는 거고, 없을 무자의 약자는 요렇게 쓰는 거죠. 이게 초서체로 요런 식으로 써거든요. 이 부분이 이렇게 되는데 윗부분을 생략해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남겠죠. 그래서 없을 무자가 원래 무 이런 식으로 발음 나는데 모음이 없어져요. 그럼 그냥 M만 남겠죠. 그래서 원래 발음이었다가 나중에 그냥 하고 하나로 뭉쳐져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그냥 완벽하게 똑같은 발음이 아니고 응의 발음은 상황에 따라 바뀌거든요. 근데 일단은 받침 이응 정도로 알고 계시면 처음에는 일단 우리가 발음을 완벽하게 하는 거는 더 많이 배우셔야 되는 거고, 처음에는 그냥 이 정도로 알아두면 좋습니다. 정도로 알아두세요. 근데 대신에 이게 우리가 이렇게 되면은 하고 읽잖아요. 근데 소리를 없애세요. 그냥 알았어 할 때 소리로 내세요. 네,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에 오도록 하겠습니다.